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7과를 마무리했고, 오늘은 새로운 과인 8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8과의 주제는 생활 경제입니다. 경제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경제는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어느 나라든지 취직을 하기가 힘들다고 들었어요. 뉴스에서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배울 문법은 을, 리을, 따름이다 입니다. 을, 리을, 따름이다는 문장에서의 상황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나 상황이 없으며 다른 선택이나 상황은 제외함을 의미합니다. 즉, 문장에서의 상황만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을 따름이다. 받침이 없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리을 따름이다를 사용합니다. 과거형으로는 at, 였을 따름이다의 형태로도 사용합니다. 또 명사 뒤에는 일 따름이다가 사용됩니다. 비슷한 문법으로는 을, 리을, 뿐이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을 보면서 을, 리을, 따름이다 문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번. 그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하늘만 올려다볼 따름이었다. 그 남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하늘만 보고 다른 것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는 받침이 없는 동사니까 리을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그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하늘만 올려다볼 따름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문법인 을, 리을, 뿐이다를 사용해서 그 남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하늘만 올려다볼 뿐이었다 라고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저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저는 책임자가 아니고 보조 역할일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아무는 아무것도의 아무인데요. 보통 아무 뒤에는 없다, 아니다, 안, 지 않다 등 부정 형태가 같이 사용됩니다. 또 권한은 어떤 사람이나 기관이 어떠한 것에 대한 결정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은 책임이 있는 책임자가 아니고 단지 옆에서 조금 도움을 주는 보조 역할일 뿐이다 라는 의미로 저는 책임자가 아니고 보조 역할일 따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역할은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일 따름이다를 사용했네요. 또 을, 리을, 뿐이다로 바꿔서 말하면 저는 책임자가 아니고 보조 역할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도 볼까요? 내가 이 일을 한 다른 이유는 없어. 다만 너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었을 따름이야. 이 사람이 이 일을 한 이유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너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단지 그 하나의 이유뿐이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을, 리을,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내가 이 일을 한 다른 이유는 없어. 다만 너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싶었을 따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4번. 제가 그걸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그걸은 그것을을 줄인 표현이고 먹은 건도 먹은 것은을 줄인 말입니다. 또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서는 인용문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드세요, 드세요 라고 말해서 먹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들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상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at, at, 였을 따름이다를 사용했네요. 그럼 마지막 예문도 볼까요? 고맙기는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고맙기는요,는 보통 상대방이 고맙다고 인사를 했을 때 괜찮다고 대답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맙기는요, 이 외에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는 예상이나 기대와는 정반대로의 의미입니다. 아마 상대방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반대로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을, 리을,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했네요. 자, 이렇게 문법 을, 리을, 따름이다는 단지 그것뿐이다 라는 의미로 그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싶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책 296쪽에 있는 활용 연습을 볼까요? 활용 연습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위에 있는 여러 기분을 표현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답답하다입니다. 답답하다는 烦闷的意思. 안타깝다는 도움을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다의 의미로 焦急难受的意思. 또 고맙다, 감사하다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겠죠? 죄송하다도 아시죠? 다음 실망스럽다는 感到失望的意思. 걱정되다는 担心的意思. 부끄럽다는 是害羞的意思. 자, 그럼 이제 아래의 대화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표현해 볼까요? 1번. 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 아닙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상대방이 고마움을 표현했네요.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감사한 마음만 있다고 강조해서 대답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2번. 가. 상을 받으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여기에서 소감은 느낌을 의미합니다. 또 마디는 문장을 세는 양사인데요. 말 한마디, 소감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마 나는 상을 받았나 봐요. 가가 나에게 상을 받은 느낌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상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한 마음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 제가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 감사한 마음일 따름입니다. 또 제가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상을 주시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대화도 볼까요? 3번. 가. 선생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지요? 선생님에게 선생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걱정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을, 리을,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나. 아니요,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해서 걱정될 따름이에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4번. 가. 이번에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와서 많이 실망했죠? 이번에 본 시험 결과가 잘 안 나온 모양이에요. 그 결과 때문에 실망을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성적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고맙겠죠? 그래서 을, 리을, 따름이다를 사용해서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시험을 못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좋아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가. 이제는 정치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겠죠? 여기에서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예전은 옛날, 과거를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받거나 했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깨끗하다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다를 의미합니다. 또는 뒤에서 거래를 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을 내지 않다의 의미가 있겠죠. 사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보도되는 소식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부정부패는 국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정치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운 느낌만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 저도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뉴스에서 보도되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보면 정말 실망스러울 따름이에요. 이렇게 을, 리을, 따름이다는 문장에서의 상황만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법을 볼까요? 두 번째 배울 문법은 은이만큼, 니만큼입니다. 은이만큼, 니만큼은 앞문장의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문장에 나타날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은 저에게 정말 중요하니만큼 꼭 잘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번 시험이 저에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시험을 잘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예문을 보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오늘은 출근 첫날이니만큼 많이 긴장될 겁니다. 출근하는 첫날은 당연히 긴장이 많이 되겠죠? 많이 긴장되는 이유나 원인을 강조해서 말할 때 은이만큼, 니만큼을 사용해서 오늘은 출근 첫날이니만큼 많이 긴장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이유나 원인을 의미하는 문법이 있죠? 네, 기 때문에 여서 또 니까처럼 이유나 원인을 의미하는 문법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당연히 기 때문에 여서 니까로 바꾸어서 말해도 모두 같은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첫날은 명사기 때문에 이니만큼이 붙어서 첫날이니만큼이라고 사용했습니다. 2번. 이제 너도 한 살 더 먹었으니만큼 철이 좀 들어야지. 여기에서 한 살을 더 먹다의 먹다는 밥을 먹다의 먹다가 아닙니다.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다의 의미죠. 또 철이 들다는 아이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다의 의미입니다. 한 살이 더 많아졌으니까 철이 들어야 된다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한 살을 더 먹었기 때문에 과거를 사용해서 였으니만큼이 붙어서 한 살 더 먹었으니만큼이라고 사용했네요. 3번. 그 집은 번화가에 있으니만큼 집값이 꽤 비싸다고 해요.
여기에서 번화가는 시내처럼 건물도 많고 상점도 많아서 사람도 많은 거리를 말합니다. 또 꽤는 생각보다 아주 많이를 의미합니다. 집이 번화가에 있으면 당연히 집값이 비싸겠죠. 집이 번화가에 있어서 아주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집은 번화가에 있으니만큼 집값이 꽤 비싸다고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번. 남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남은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꼭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남보다 열심히 노력했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과거로 였으니만큼을 사용했네요. 마지막 문장도 볼까요? 그때는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에까지 다니던 때이니만큼 집에 돌아오면 자리에 누울 힘도 없었을 때였다. 여기에서 그때는 어느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야간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간 대학원은 밤에 수업을 하는 대학원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야간 대학원에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누울 힘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을 때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까지 다니던 때이니만큼 집에 돌아오면 자리에 누울 힘도 없었을 때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간 대학원까지 다니던 때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니만큼이 붙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문에서 본 것처럼 은이만큼, 니만큼은 앞문장의 내용이 이유나 원인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뒷문장에 나타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받침이 있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은이만큼, 받침이 없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는 니만큼, 과거형으로는 였으니만큼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명사 뒤에는 이니만큼을 사용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책을 보면서 은이만큼, 니만큼 문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책 297쪽을 보세요. 친구가 고민이 있습니다. 친구의 고민을 보고 은이만큼, 니만큼을 활용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친구의 고민을 읽어볼까요? 1번. 제 실수 때문에 친구와 좀 심하게 싸웠어요. 제가 계속 사과를 했는데도 친구가 화를 풀지 않아요. 이런 친구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조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과를 많이 했으니까 친구도 이제 화를 풀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친구가 화를 풀 거라는 이유나 원인이 무엇일까요? 네, 이미 사과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사과를 많이 했으니만큼 친구도 곧 화를 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친구의 다음 고민도 볼까요? 2번. 내일이 휴일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해요. 저는 여자친구와 선약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선약은 먼저 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네요. 여자친구와의 선약이 있지만 회사 일 때문에 못 만나는 거니까 여자친구가 이해해 줄 거라고 조언해 주면 되겠네요.
회사 일이니만큼 여자친구도 이해해 줄 거예요. 여자친구에게 상황을 잘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친구의 고민도 볼까요? 3번. 열심히 준비하기는 했지만 입사시험 보고 나서 너무 불안해요.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은 회사에 입사하는 시험을 봤나 봐요. 그런데 입사 시험을 본 후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입사 시험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해주면 좋겠네요. 열심히 준비했으니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친구의 고민입니다. 4번. 이번에 제가 청소년 드라마를 만들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청소년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인가 봐요. 어떤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드라마니까 아이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내용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보라고 조언할 수 있겠네요. 청소년 드라마이니만큼 청소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주제로 한 내용이 어떨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문법 을, 리을, 따름이다와 은이만큼, 니만큼을 배웠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한국어 문법이나 어휘를 가르쳐 드리는 것은 보조 역할일 따름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얼마나 열심히 혼자서 공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 모두 알고 계시겠죠? 한국어를 잘 하려면 문법과 어휘가 중요하니만큼 오늘 배운 문법과 여러 가지 표현들을 꼭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